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경매는 서로 경쟁하게 해서 해당 물건을 매각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그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그 많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오죽했으면 경매까지 가나 싶지만 현실에는 참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한 법원은 소유자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채권자가 한 명이면 좋겠지만 정말 이해관계인이 많은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 이해관계인들은 해당 물건에 권리가 얽혀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며, 어떤 이해관계인은 피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6로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간단하냐 복잡하냐의 정도 차이인데, 이러한 문제가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일정 기준 이하의 것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권리가 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리들이 말소되는 이유는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배당을 하기 위함입니다. 권리가 말소되어야 입찰자들이 복잡한 권리를 걱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은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권리가 붙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물건이 경매에 가면 말소 기준 권리와 그에 따른 말소를 통해서 매각이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말소, 즉 소멸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돈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떼이고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경매에 입찰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 살다가 보증금 떼이고 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소가 되는 기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하여 그 아래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됨으로써 낙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 순서가 늦은 채권자의 경우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며 입찰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그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은 자칫 낙찰받은 후에 소유권을 뺏길 위험이 있고, 토지 사용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낙찰받은 후에 철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물건은 권리 분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의 시작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래에 있는 권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말소가 되게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5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첫째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으로 모두 돈을 빌려줄 때 발생하는 권리인데, 저당권은 주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저당권은 채권액을 해당 금액만큼 설정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액의 120에서 130%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압류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국가에 신청해서 막아놓은 권리이며, 셋째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매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게 되는데, 앞선 다른 권리가 없을 때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넷째는 담보 가등기인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근저당과 비슷한 효력이 있어서 근저당 대신 설정하는 권리이고, 다섯째는 선순위 전세권으로 등기부 등본에서 다른 권리보다 가장 선순위인 전세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소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위험한 권리입니다. 전세권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되고 건물 전체에 해당하며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한 것은 소멸 기준, 즉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런 예외 권리입니다. 언제 설정되었는지 상관없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라면 낙찰자에게는 매우 위험하며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인 예고 등기는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법원의 경고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과 같은 심각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 등본상의 금지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처분 중에서는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셋째,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인데 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는 그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치권 접수 사실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유치권이어서 법적인 성립이 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입찰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그 법정지상권인데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 또한 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고만 고지를 하므로 입찰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고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가 되어 있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천천히 다 살펴보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예외 권리 위에도 미상 임차인, 선순위 가등기, 대지권 미등기 등 권리가 붙은 물건을 경매에서는 특수 물건이라고 합니다. 특수 물건은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권리들이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특수 물건은 입찰자도 적고 낙찰 금액도 낮은데 초보자가 멋모르고 덥석 물었다가는 수익은커녕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거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 공짜는 없습니다. 이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경매는 그 화학동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뭐 별 쓸모없는 물건을 괜히 비싸게 사다가 집에 갖다 놓으니 집 공간만 차지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벼룩이나 이익 때문에 난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가의 골동품을 헐값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물건을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돈 되는 지식을 많이 갖추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 거주 경매 물건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